안녕하십니까. 영상과 사진을 담는 건축가 고노입니다. 오늘은 저의 RF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카메라는 하극기부터 시작을 하겠고, 렌즈는 광각에서 망원까지 그런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캐논에서 옷을 안 줬습니다. 저는 캐논 CPS이며 물론 유튜브로 CP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스트랩 그런 거 말고 좀 한 번씩 입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많은 RF 시스템과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특정 유명 유튜브가 아니고 실사용을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물론 내돈내산 리뷰를 하는 게 가장 솔직하겠지만 원고가 있거나 아니면 꼭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래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여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저는 처음에 500D로 입문을 했습니다. 500D로 입문을 했을 때는 사진이 뭔가도 모르고 눌러놓고 몇 개 안 되는 AF 포인트 중에 많은 점을 잡았을 때 그냥 셔터를 누르는 사진만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M6 마크2를 사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RP와 R 어떤 걸 사야 할까.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러실 수 있겠지만 영상과 사진은 다릅니다. 특히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을 쓰다 보면 60프레임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핸드헬드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떨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를 건다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영상을 담기에는 30프레임보다 프레임이 좋습니다. R과 RP는 몇 번을 매장에 가서 들었다 놨다 했지만 60프레임이 안 되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R5를 사고 R6를 샀습니다. R6는 지금 제 손에 없습니다. 이미 판매를 하였고요. R6 같은 경우에 참 좋은 바디입니다. 적당한 화소수, 우수한 동영상 성능, 물론 동영상에서 발열은 있습니다. 캐논의 All-I,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프레임을 다 찍는 All-I의 녹화는 안 되고요. 120프레임은 풀 H만 되고 IPB로 녹화가 되지만 C로그 3를 지원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진이건 영상이건 어느 정도 잘 담고 익숙하신 분이 쓰면 아주 좋은 바디입니다. 하지만 처음 초급자가 쓰기에는 고급기도 아니고 보급기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션일 수가 있습니다. R6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5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는 R5.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AF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었고요. 1.6 업데이트를 통해서 발열 문제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29분 59초 촬영 제한은 있지만 아주 훌륭한 바디고요. 또한 손돌방과 사진은 아주 준수합니다. 많은 분들이 DR과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노을이실 때 GND 필터를 이용해서 많은 DR 그리고 개조 없는 사진을 원하시면 타 회사의 바디보다는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바디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8K 30프레임까지 녹화가 됩니다. 발열 없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든 영상이든 가성비 바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이 다운돼서 400만원대인데 이 가격에 8K 30프레임이 녹화가 되고요. 4,500만 화소에 부족할 게 없는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29분 59초 녹화가 된다는 거, 그것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의 바디, 엄청난 손돌방이 들어있는 R5, 저는 아주 좋은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R5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R5C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5C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카메라는 R5로 교체를 했고요. R5와 R5C의 화질과 색감 그리고 마이크 수음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R5C 캐논의 엔트리급 시네바디입니다. 사진도 되고 영상도 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8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됩니다. 8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기 때문에 4K 30프레임, 60프레임 모두 8K 오버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화질을 자랑을 합니다. 단점은 오버샘플링이 되고 팬이 들기 때문에
배터리가 광탈이 됩니다. 거의 50%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 잔량이 없어서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R5C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용 전압과 와트 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바디가 작기 때문에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 셋업과 보조 배터리나 V 마운트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더미 배터리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사진은 R5와 같은 기능을 가졌다고 하고 같은 사진의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찍어보면 어떨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어떨 때는 R5C가 좀 더 맑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는 손떨방의 부재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지 영상에서는 손떨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지털 손떨방을 켜고 촬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크롭이 돼서 화각을 손해보실 거고요. 안 켜고 한다면 삼각대나 짐벌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불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핸드헬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상당히 크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사진을 1초, 2초를 삼각대 없이 손으로 숨 참고 찍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테고요. 영상은 무빙을 한다든지 정지 상태에서 살짝만 흔들려도 그 프레임이 흔들려서 영상이 흔들려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겠지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디지털 손떨방만 있어도 충분하고,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조합은 R5C와 RF50mm 1점입니다. 둘 다 손떨방이 부재가 되어 있지만 충분히 촬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약간의 흔들림 같은 경우에는 편집 시 얼마든지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R5C 분명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저렴한 가격에 8K 60프레임까지 사용이 되고 발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시네 카메라. 단점은 배터리 강탈과 바디 손떨방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 잘 고려하시고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R5C에 대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F1535에 대한 소개입니다. 1535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렌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상도나 화각이 약간은 틀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렌즈를 참 잘 사용을 합니다. 일단 광각입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원근이냐 왜곡이냐 얘기를 하겠지만 수평 수직을 맞춰서 찍으면 왜곡은 없습니다. 살짝 들면 위쪽이 쫙 벌어지니까 저는 그게 이제 원근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렌즈는 선해도가 정말 우수합니다. 광각의 줌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인물 사진을 찍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와이프 사진을 참 많이 찍습니다. 특히나 노을을 배경으로 조명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와이프를 찍고요. 대신에 광각이기 때문에 내가 손만 조금만 벌려도 내 팔이 쫙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머리를 가운데 둘 때, 하부나 상부에 둘 때, 사이드로 갔을 때 사람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런 화각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엄청나게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15mm의 화각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초점거리는 수평으로 잘려진 거리를 봤을 때 가운데가 가장 멀리 있고 양 사이드가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화각이 이렇게 라운드져 있기 때문에 이걸 펼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사이드에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요, 위아래에 있는 것들이 더 길어집니다. 사람을 전체를 담으면 머리는 이만하고 허리는 이만하고 다리는 긴데 굵고, 비하발언은 아니지만 3등신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각에 대해서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풍경부터 인물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만한 렌즈가 없습니다. 특히나 영상 촬영을 할 때 사람이 걸어가면 무빙을 하면서 쭉 따라 돌아가면 엣지 부분에 사람이 걸려서 화면이 전환될 때 역동적이면서 다이나믹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의 최애 렌즈 중에 하나이고, 누군가가 광각을 물어본다면 이 렌즈를 추천하고, 요즘 캐논에서 나온 R7, R10에 어떤 렌즈가 좋을까요? 물어보시면 이 렌즈를 추천합니다. 1.6배 크롭이 되기 때문에 50mm까지 커버가 가능한 이 렌즈, 저는 RF1535 렌즈는 제가 꼭 가지고 가야 될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1535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렌즈는 RF2405 F4.0입니다. L렌즈 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렌즈고요. 24mm부터 105mm까지 넓은 영역에 줌이 됩니다. 이 렌즈는 주변 자리 부분에 왜곡은 살짝 있습니다. 반듯한 걸 대각으로 놓고 찍어보면 끝에서 살짝은 휩니다. 하지만 반듯한 물체를 놓고 찍어서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알 수 없는 그 정도의 미비한 왜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렌즈는 코올림을 막기 위해서 한쪽에 락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락 버튼을 풀고 조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촬영이 끝나면 락 버튼을
끼우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F4라는 그다지 박지 않는 조리개를 가지고 있지만 2405 중에서는 F4가 제일 박습니다. 바디캡으로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고요. 어디서 사용을 하나 크게 불편이 없는 렌즈입니다. 특히나 요즘 바디들은 저조도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바디 내 세팅을 잘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ISO 6400 크게는 12800까지 어느 정도의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캐논의 L렌즈에 비해서 크거나 무겁지가 않습니다. 작고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고요. 여행을 하시거나 간단하게 하나의 렌즈로 모든 걸 해결하실 때 아주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F4라고 해도 주간에 내가 원하는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는 ND 필터가 필수이고요.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변 ND 필터를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ND 필터는 뭐 ND8, ND16, ND64, ND1000을 주로 많이 쓰는데 조도에 따라서 계속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F4를 써서 105mm를 놓고 아웃포커싱을 찍고 싶은데 역광에서 찍느냐 아니면 순광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ND 필터를 계속 바꿔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 고려를 하셔서 좀 편하게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변 ND 필터를 추천드리고요. 제일 무난하고 제일 가성비 갑인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RF2405 F4 렌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렌즈는 RF2870 F2.0 렌즈입니다. 우리가 소위 왕계력이라고 부릅니다. 2.0 렌즈 실내 사용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2.8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470을 사지 않고 2870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거지 처음부터 불편하고 나쁜 건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내 바디가 뭐건 전부 다 이렇게 클러치를 사용을 합니다. 클러치를 사용을 해서 들고 다니면 상당히 편하고 쉽게 사진을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클러치를 적응을 잘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클러치 사용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470도 가벼운 렌즈는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합쳐도 무게가 3kg가 안 됩니다. 물론 3kg도 힘에 버겨우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인 남성 중에서도 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R5에 세팅을 하면 800만원대 금액이 되는 거죠. 떨어질까봐 겁납니다. 또 손이 작으신 분은 저처럼 이렇게 잡고 다니기도 힘듭니다. 클러치를 달자니 불편하고 뭐가 덜렁덜렁 거리고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 렌즈를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클러치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렌즈를 사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줌 렌즈 중에서 가장 밝고요. 95mm 대구경, 말로는 모든 L렌즈가 아닌 일반 단렌즈를 다 씹어먹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은 2870만의 렌즈의 색감이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저는 이 렌즈의 색감이 되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의 선회도가 선명하고 뚜렷하다는 것보다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럽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0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을 했지만 다 이걸로 찍었습니다. F11 닭이 왔습니다. 먹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렌즈는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든지 클러치가 있기 때문에 한 손 촬영은 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 표준이지 제가 뭐 보디빌딩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시면 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하지만 이게 또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렌즈는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SD카드와 바디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SD카드를 가져가서 담아보고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특히나 2870은 들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적응을 해서 쓰게 되면 이만한 렌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죠. 캐논에서 단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RF2870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F50mm f1.8입니다. 이 빨간 띠는 다이소에서 고무줄을 사서 끼우는 거고요. RF50mm f1.8 작고 가볍고 사진용으로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영상용으로는 이 STM 모터들은 어떤 분들은 되게 조용하고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써보면 이 STM 모터들은 워블링 현상이 있습니다. 포커스를 잡기 위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지직 사진이야 초점을 잡고 락 버튼을 걸어서 아니면 트래킹을 해서 찍으면 되겠지만 영상은 움직이는 피사체
자체를 계속 찍고 같이 움직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찌직찌직 하는 소리들 때문에 많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면 주변부 선해도나 중심부 선해도나 다른 50mm 1.8 렌즈보다 우수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영상용으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볍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바디캡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좋고요. 인물이나 간단한 스냅, 풍경 얼마든지 잘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50mm f1.8이었습니다. 50mm f1.2 ROE입니다. 이 RO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렌즈입니다. 휴나이드에 나온 헐리우드 블랙매직 필터를 끼우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하고 빛갈라짐 같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고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각도를 잘 맞춰서 담아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여튼 렌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자면 뭐 천천후 렌즈이고요. 인물부터 풍경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제품 사진까지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렌즈고요. 1.2의 밝은 졸개 값이 있기 때문에 최대는 f16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22가 안 된다고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이 렌즈와 85mm 1.2 렌즈에 대해서 캐논은 85mm 1.2 알만두를 쓰기 위해서 캐논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0mm 1.2를 먼저 적응을 하시고 85mm 1.2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50mm는 그렇다고 합니다. 제일 쉬운 화각, 제일 많이 쓰는 화각이지만 제일 적응하기 어려운 화각이라고 합니다. 이 렌즈를 구입하고 한 달간, 두 달간 계속 이 렌즈만 써서 모든 걸 담아봤고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지금까지 1년을 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만 어려운 렌즈가 50mm 렌즈고요. f1.2 렌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렌즈고요. 단렌즈 중에 하나를 써라 하면 저는 무조건 50mm 1.2를 쓸 것 같습니다. 50mm f1.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RF 85mm f2.0 렌즈입니다. 저는 85mm는 1.2가 없습니다. 50mm에서 말씀드렸듯이 85mm는 50mm보다 저에게는 더 어려운 렌즈입니다. 85mm를 사용을 하지 않고요. 2870이 있고 그 사이에 무언가 하나 렌즈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한 게 85mm 2.0이고요. 캐논 외에 L렌즈 간 이 일반 렌즈들에 접사 기능을 넣어줬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L렌즈 같은 경우에도 왜 손돌방을 안 넣어줬는지 그것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대는 점점 바디나 렌즈의 손돌방에 의해서 좀 더 장 노출을 핸드헬드로 담고 영상을 짐벌이나 삼각대 없이 핸드헬드로 무빙을 하면서 담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데 캐논에서는 이 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R7의 자동 레벨이라고 센서가 움직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손돌방의 유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만들어낸 RP-R, R6, R5 같은 경우에는 넣어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랬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단렌즈 하나 사서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이 가까이 가서 꽃도 찍을 수 있고 뭔가에 대한 흥미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수를 생각했다면 손돌방이 들어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점이 아쉽습니다. 85mm f2.0을 선택한 이유는 망원이기 때문에 2.0을 사용을 해도 아웃포싱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비어있는 화각을 채운다는 개념에서 이 렌즈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85mm가 필요하시다 하면 일단은 50mm를 경험해 보시고요. 85mm f2.0은 생각보다 잘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조선만두라고 불리는 삼양에 85mm f1.4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초점거리나 기타 등등이 캐논의 f2.0과 다르지만 삼양은 f1.4라는 우수한 조립값이 있기 때문에 한 스톱 차이의 삼양을 많이 선호를 하고요. 85mm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색감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부분을 배제하고 삼양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잘 판단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5mm f2.0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F 100mm f2.8입니다. 접사 렌즈고 우수한 선회도를 자랑하고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커스 링이 있고요. 반대쪽에 이 포커스 링을 작동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락을 하면 돌아가지 않고요. 포커스를 이동시켜서 보케를 변환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 렌즈를 리뷰했을 때 조절 링을 돌리면 줌 기능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기한 렌즈다 라고 좀 잘못된 내용을 리뷰를 한 점 여기서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고요. 포커스 브리딩이 생깁니다. 화각이
폭이 변해버립니다. 작아졌다가 포커스가 맞으면 중간 정도, 반대로 돌리면 넓어졌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놓고 잡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놓고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포커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크게 의미 없는 버튼이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위스키 찍는 영상 연습하면서 한번 써봤지만 여전히 별로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조절링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크롭을 해서 보게 된다면 쌀알까지 찍힙니다. 아주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한 렌즈고요. 선회도가 너무 좋아서 인물을 잘못 찍으면 없는 땅구멍까지 보일 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렌즈 앞에 간혹 가다가 어떤 제품이나 기타 등을 찍기 때문에 CPL 필터를 끼워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수한 목적이 아니면 이 렌즈는 건너뛰셔도 되고요. 나중에 135mm가 나오면 그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100mm f2.8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F 100에 500 렌즈입니다. 제가 70에 200이 없습니다. 100에 500을 구매를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익스텐더를 쓸 수 없기 때문에 70에 200을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망원입니다. 망원이기 때문에 망원의 특징은 저는 아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원이 정확한 선회도와 정확한 디테일을 표현한다는 건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1000mm로 와이프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자, 와이프 사진을 찍고 와이프가 서 있을 때 풀샷을 찍다가 클로즈업 샷을 찍거나 그러려면 큰 20-30m를 뛰어다닙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렌즈입니다. 그리고 역광에서 찍으면 그 어떤 렌즈보다 필레이션의 표현이 아련하게 거의 거짓말같이 표현이 됩니다. 인물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두 개를 결합해서 저는 2배율 익스텐더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결합을 하면 1000mm고요. 여기에 크롭을 하면 1600mm 화각이 나옵니다. 달을 찍으면 LCD 안에 꽉 찹니다. 개인적으로 크롭을 해서 찍는 것보다 찍어놓고 잘라내기를 하는 게 훨씬 화질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스텐더를 결합을 하면 200mm부터 사용을 한다 생각을 하는데, 자, 100에서 500mm는 이 렌즈 하나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500mm부터 600mm 사이는 없습니다. 익스텐더를 사용을 하면 600mm부터 1000mm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300mm로 맞춰놔야 익스텐더가 체결이 됩니다. 익스텐더는 그 배율에 맞게 조정이 돼서 사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렌즈는 가변 조리개지만 어둡다는 생각을 못 하고요. 익스텐더를 결합하면 f91까지 조리개가 조여집니다. 대낮에 해를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해를 찍거나 강한 빛을 찍으면 센서가 망가진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찍어서 망가져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모든 렌즈에 다 이렇게 스킨 작업을 했습니다. 스킨 작업을 하는 이유는 팔 때 스킨만 벗기면 새 것이 되지만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를 렌즈를 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사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렌즈와 바디에 스킨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렌즈와 가격 때문에 RF 100에 400과 비교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에 400을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100에 500인데도 불구하고 100에 400보다 조리개가 더 밝습니다. 그리고 줌도 더 많이 되고요. 렌즈를 구매하실 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구매를 하시고요. 망원을 원하신다면 저는 100에 500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에 400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600mm, 800mm 단렌즈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제일 무난하게 쓸 수 있고요. 야간 촬영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합니다. 야간 촬영을 하실 때 간혹 가다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익스텐더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2.0을 쓰면 너무 어두워지고 1.4를 쓰자니 좀 부족할 것 같고,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바디 손돌방을 강호로 해서 크롭을 해서 써버립니다. 500mm에 1.6 정도가 곱해지니까 거의 800mm 화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100에 500으로 찍어서 크롭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야간에 아무리 저조도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해도 ISO가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노이즈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구매를 원하신다면 제가 드린 말씀 잘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RF 100에 500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수동 어안 렌즈도 있고요. 그리고 필드 모니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건 RF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 리뷰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겠고요. 장비로 보면 저는 이미 취미생활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프로 기변너라 막 물건을 바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처음에 무언가를 몰라서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답정너식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저 영상 찍는데 어떤 렌즈가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영상용 렌즈로는 부족한데 이거 좋아요, 사진 찍을 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사진 찍는데 저는 영상 찍는데 이 렌즈만 써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즈의 선택, 바디의 선택은 챈틀에도 적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직영점에 가셔서 DP되어 있는 상품을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SD 카드를 가지고 가면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물론 온라인상으로 싸게 사실 분도 있지만 찍고 마음에 들면 거기 와서 고마워서 사실 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니까 많은 분들의 조언과 어드바이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조언과 어드바이스가 나하고 꼭 맞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실 때는 무조건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선택에 장애가 있다, 꼭 직영점을 방문하셔서 만져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설업체, 그런 업체들은 일단은 손님이 오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제품들을 권해드리고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가성비는 이게 짱입니다. 우리는 가성비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속된 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렌즈는 써보면 압니다. 꼭 자회사에서 나온 렌즈를 써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마운트를 해보고 내가 카드에 담아서 집에 와서 큰 모니터로 확인을 해봐야 이게 어떤지 정말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찍었을 때 그 감각이나 감성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RF 시스템의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린 것들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앞으로는 35mm f1.2가 나오면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나의 마지막 렌즈이길 바라지만 항상 나의 바람은 서툰 바람이 되고 변수는 일어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면서 나에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을 뿐.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구매를 한다면 고민은 배송만 늦을 뿐이지만,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고 남의 말만 믿고 사든지 아니면 그냥 호기심에 샀다면 사놓고 후회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걸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RF 시스템을 소개해 드렸고요, 궁금하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